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둔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첫째는 4살이고 둘째는 몇 달 있으면 곧 첫 돌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을 늘 하는 편인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돈을 참 잘 벌어다 줍니다. 아주 든든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라서 그런지 통하는 것들이 참 많기도 해서 아직도 금슬이 참 좋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이렇게 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3형제 중에서 둘째거든요. 남편의 형이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보다 4살 더 많았고 아주버님과 결혼하신 형님께서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형님께서는 흔히 사자 붙는 그런 전문직 중 하나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께서는 그런 형님과 동갑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련님도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어요. 올케의 나이는 저보다 5살 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못지않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시댁 가족에 대해 이러한 소개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사연으로 보낼 내용들이 제 시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과 연을 끊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곳의 사연을 무척 자주 들어요. 틈틈이 집안일을 할 때에도 많이 듣지만 작년 겨울엔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살다시피 했었어요. 특히 힘들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위로도 정말 많이 받았고 위안과 응원도 많이 얻으며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번에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넉넉하고 꽤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도 참 가난했습니다. 먼저 남편 얘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구박과 적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장남은 장남이라고 막내는 막내라서 남편은 늘상 양보하고 빼앗기는 그런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렸던 시절부터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 보이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절 불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그리 아껴주시지 않으셨고 매번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이라는 이유로 본인 몫을 빼앗기며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남편은 늘 항상 부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에 반찬을 싸더라도 계란이 2알 남으면 하나는 아주버님 것이었고 남은 하나는 도련님 것이었습니다. 늘 고기 반찬들이 아주버님 것과 도련님 것에 넘쳐났었고 남편에겐 나물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그 반찬도 꼭 아주버님과 도련님 앞에 두어야 했죠. 그런 식으로 남편은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손가락이 아픈 자식이 있고 아닌 자식이 있다더니 남편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형제였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친정 형편 또한 넉넉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고요. 하지만 저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동생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었거든요. 누구 하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저보다 여동생이 어렸으니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있었지만 늘 제게 이해를 강요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왜 손이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여동생이 어려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었거든요.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모자란 정도는 아니었던 형편이라 저랑 여동생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했고 제게 다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저도 사랑에 빠졌던 거겠죠. 저와 남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인으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참 잘 맞추어 주었기 때문인지 오랜 기간 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이 몇 달째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 확인해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눈앞에 그려진 것은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게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에 덜컥 겁이 났고 무작정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자신이 책임을 져주겠다고 자기만 믿으라며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듬직하다 느꼈고 믿음이 생겨서 저 또한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만난 연인 관계가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양가에서도 저희 나이를 생각해서인지 오래 만난 사실 때문인지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모은 돈이 없단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장직 근무였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자금 하나 제대로 모아놓질 않았더군요. 씀씀이가 해픈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던 게 너무 죄스러운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참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의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게 된 거래 내역은 기가 막혔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시어머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월급 대부분을 맡기고 있었으니 저는 결혼할 적에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당연하게도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일체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결혼을 하기 2년 전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아주버님 명의로 집을 한 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고작 1,500만 원 있는 것이 전부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남편의 월급 대부분을 시댁에서 가져갔으니 합당한 요구였고요. 그것조차 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주버님 내엔 집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고 있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결혼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을 저희 부모님께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와 우리 아기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인데 시댁에다가 월급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경제권을 제게 일임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1,500만 원만 들고 저와 결혼하게 된 사실에 시댁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것인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 집 사는 것을 많이 보태주셨고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자마자 시댁에서의 남편의 위치가 정말 바닥이란 것도 바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 친정과 시댁이 해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형제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제 여동생은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아예 축의금을 내지 않았고 아주버님께서 30만 원을 내셨더군요. 저는 0을 하나 빼먹었나 싶었는데 30만 원이 맞았습니다. 신혼집 문제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 여동생은 무슨 돈이 있다고 됐다고 거부를 몇 번씩이나 해도
최신형 스타일러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아예 감감무소식이었죠. 시댁에서의 대우는 또 어떻고요?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명목으로 양가 어른들을 한 번씩 모셨습니다. 먼저 모신 분들은 제 친정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양손 가득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왔어요.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잘했냐, 이건 너무 이쁘고 저건 너무 귀엽고 칭찬만 와다다 쏟아내셨어요. 음식도 시키지 왜 고생을 했냐며 제 몸을 걱정하셨죠. 남편에게도 덕담을 한가득 쏟아내셨고 앞으로 잘 살라며 용돈까지 쥐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안 받겠다고,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남편이 사양하니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라고 하시며 억지로 지어주시고는 도망치듯 신혼집을 떠나셨어요. 가족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댁 가족들이 신혼집에 놀러왔습니다. 시댁 어른들께서는 오자마자 이건 뭐니 저건 뭐니 양손에 선물 하나 가져오시지도 않으셨죠. 아이 가진 몸으로 요리해서 대접했는데도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따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 부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민했던 터라 그 말에 결국 뚜껑이 열려서 바른 소리 한번 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총각 시절에 월급 대부분을 시댁에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랑 저희 아이도 책임지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1,500만 원으로 한 거. 저희 대출금 갚아야 하는 것도 있고 이자도 내야 하고 관리비에 아이 양육비까지 둘이 버는 것도 빠듯해요. 그동안 오랜 기간 남편이 주었으니 앞으로 생활비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런 날에 현금 준비할게요. 대출금도 사실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대출 없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남편도 전주에 찾아온 저희 가족과 본인 가족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노발대발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거냐 화를 내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돌발 행동에 시댁에서도 많이 놀란 것인지 당황하더군요. 물론 저 또한 놀랐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남편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 많이 드렸잖아요. 솔직히 저 처가댁 보기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만만해요? 가장 쉬워요? 그래서 구워 삶으면 매번 넘어가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무슨 맡겨놨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신 건데요? 저번 주에 처가댁 사람들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처제는요, 자기 언니 임신했다고 튼살에 바르는 크림부터 시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형은요? 형수님은요? 하다못해 동생이라도 그런 거 챙겼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반박하셨죠. 아니, 그건 애들이 다 남자이니까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니? 그리고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번 주에 처가댁에서는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한사코 4번 5번을 거절해도 용돈 지어주시고 가셨어요.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 스타일러도 처제가 선물해 준 거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은 뭐예요? 결혼식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생활비를 보내라고요? 제가 무슨 은행 ATM 기기예요? 저 결혼 전에 그만큼 드렸으면 줄 만큼 준 거고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돈 안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아주버님께서도 거들고 나셨어요. 아니, 너 지금 부모님한테 말하는 꼴이 그게 뭐야? 너 미쳤어? 남편은 아주버님께 으르렁거리며 대꾸했죠. 형은 닥쳐. 장남 주제에 장남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형네가 부모님이랑 합가해서 직접 모셔. 받은 거 하나 없는 둘째 보고 모시라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집이며 현금이며 받은 거 많은 형네가 직접 모시라고. 그리고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 알아? 형 대학 등록금도 내 지갑에서 나간 거. 집에 한 푼을 보태긴커녕 축만 내면서 살아온 주제면 조용히 입 다물고 당장 집에서 나가.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앉아있으니 형이나 동생이나 둘뿐인 형제가 날 지갑 보듯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말릴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집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어버버하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내심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고요. 남편은 전부 내쫓은 뒤 제게 터덜터덜 걸어오더니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늘상 형이랑 동생 뒷바라지를 남편이 해주었으니 그게 자연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한다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꽤 잘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할 성적도 되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부모님 말을 잘 듣는 편이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한 그 시기까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 혼자서 대부분 지고 있었더군요. 아주버님이랑 도련님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전부 남편이 해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저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그 가족들의 관계가 어디 하나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소하게 상견례를 하는 모습부터 서로 챙겨주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러다 집들이에 온 모습들이 하도 차이가 나니 그게 활용점정이었던 것이죠. 남편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당연했다고 해요. 그게 먹고 싶은 거나 입고 싶은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진로처럼 커다란 것까지 말이에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도 사실은 시부모님의 뜻이었다 하더군요. 몸을 축내는 직업이니까 월급이 많을 거란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고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울음을 토해내는데 어찌나 안쓰럽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곱고 골문 상처가 이제라도 터진 사람처럼 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상처받은 것이 너무 티나더라고요.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던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 늦었다 치더라도 남편에게 맺힌 모든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엉엉 우는 남편을 안아서 토닥대며 달래주면서 권유했어요. 여보, 나도 돈을 벌잖아. 아직 우리 젊어.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도전을 해보자. 응? 나 당신 돈 많이 버는 건축 일을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당신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사는 거지. 우리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은 풍족하게 살자. 우리가 아이들 듬뿍 사랑해주면서 살자.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 생각해보자. 고민을 해보고 도전도 해보자. 응? 남편은 그저 고맙다고 절 붙잡고 눈물을 토해내고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동안 남편은 심란해 보였습니다. 시댁 문제도 있고 고민도 해야 되니까 머릿속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게 몇 주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영업 중에서도 요식업이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요리가 취미인 사람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워서 요식업으로 전향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게 무슨 요리를 팔고 싶은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 본인에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이에요. 딱 봐도 몇 주 만에 세운 계획은 아닌 듯 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래 늘 꿈으로만 간직한 채 들고 있던 계획이었더군요. 오래전부터 간직해왔던 남편의 꿈을 당연히 저는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솔직히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하는 것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에게 소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이에요. 남편은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아하더라고요. 짠하면서 귀여웠네요. 남편은 건축 일을 하는 틈틈이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요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잠도 줄여가며 배우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었었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두 눈을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몰두하고 있으니 옆에서 응원하게 되더군요. 그러는 통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조리까지 성심성의껏 도왔으니 말 다했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제게 오는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고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무탈하게 제 몸조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만 돌볼 수 있었죠. 그렇게 딱 1년 반 정도를 바짝 공부하고 준비를 끝내고 남편은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남편이 파는 음식은 덮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게 형성시켰고 대학로에 오픈을 하기도 해서 그런지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비법 소스까지 개발하기도 할 정도로 애정이 있으니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고 남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큰 성공을 거두어서 불안해하다가도 다짐한 듯 프랜차이즈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던 것인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대시키자마자 덮밥이 불티나게 팔렸고 저희 남편은 돈을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하자면 갈고리로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돈을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하자면 갈고리로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커다란 성공을 거둔 뒤에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메뉴 개발을 시도하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척 좋게 돌아오기 시작했죠. 저는 다니고 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를 공동대표로 세웠고 모든 경제적 관리를 제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 보고 당신의 상업이니 남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혼자 관리해 주기를 바라더군요. 본인이 들고 있으면 시댁에서 또 돈을 내놓으라 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시댁이 아닌 처가댁, 즉 제 친정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결혼할 때 받은 지원금 2배를 저희 부모님에게 갚았고 제 여동생에게도 명품 가방을 종종 사주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들도 당연히 이럴 필요까진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도 남편이 그때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어준 저와 제 가족들 덕분이고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 때문이라고 이렇게라도 갚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 말에 더 사양은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사업이 성공하고 난 이후로도 저만 바라봐주고 육아와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저와 약속한 그 조건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경제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풍족해지며 여유로워지자 저희 부부 금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고 둘째 또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난 이후 집들이 때 시댁을 쫓아내고 나서 저를 시댁에 데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인만 잠시 얼굴을 비추고 말곤 했거든요. 전 몰랐는데 남편도 최소한의 도리 정도만 했나 보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꽤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말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맛집 방송에 저희 가게 본점이 소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둘째 출산 날을 며칠 앞두지 않은 날에 저희 가게 편이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시댁에서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방송에서 남편은 월 매출이 평균 1억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에 절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출산한 병원은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첫 아이 출산 때도 받지 못한 출산 선물을 양손에 바리바리 안고 오셨더군요. 속이 빤히 보이는 그 태도에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찼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버님과 도련님이 이번에 동업으로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돈 좀 도와달라고 하시지 뭐예요? 전 제게 돈이라도 맡겨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당하셔서 말이에요. 시부모님 뒤로 아주버님이랑 도련님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제게 3억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빌려달란 것도 아니고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날강도도 그 정도로 대놓고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게에서 일하다 말고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한 뒤에 시댁 식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고 난 이후 시댁에다 매달 1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게 제게 미안한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식된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제가 관리하는 모든 돈이 남편이 잠 줄여가며 고생하면서 번 돈이기도 했기에 허락했었던 돈이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며 얘기하더군요. 내가 사업하고 성공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도움 하나 준 것 있어요? 사업 미천도 전부 다 우리 아내 돈이고 처가댁 돈이고 내가 받은 은혜 돌려줘야 할 곳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과 처제 그리고 아내까지지. 우리 집 사람 아니에요.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매달 150만 원씩 받아가는 것마저도 끊어버리기 전에.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진작에 사업한다 그랬음 도왔겠지 않겠느냐며 이빠른 소리를 줄줄 하셨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을 치더군요. 아주버님과 도련님도 한마디씩 거드는데 영양가 있는 소리는 정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듣고 싶지 않은데도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지 문을 닫았는데도 귀에 쏙쏙 들리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겨우겨우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고 제 병실에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병원에다가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가 그 방문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며칠 생각을 하고 난 이후 시댁에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마저 저더러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할 도리 할 만큼 한 것 같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이 또 상처를 받았으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도 이젠 시댁 식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둘째를 출산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서 둘째가 돌을 바라보고 있어요. 돌잔치를 준비하는 중인데 이번엔 시댁 식구들에게 말을 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이냐 물으니 남편은 제가 있어서 괜찮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참 시댁도 안타깝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와 애정 어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남편의 감정의 골을 풀어줄 텐데 시댁은 아직도 어린 시절의 남편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지 뭔지 말 한마디로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조금만 잘하면 남편도 시댁에다 참 잘할 텐데 말이에요. 아마 저는 앞으로도 시댁과 연락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남편 또한 저희 집에만 잘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사위보다는 아들로 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게도 1등 남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알아서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네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말이에요. 남편이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은 제가 평생 옆에서 보듬어 주려고 해요.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줬다고 전부 부모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남편처럼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자랐다면 과감히 멀리 해보시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눈에 씌인 콩깍지를 한꺼풀 벗겨내는 것은 쉽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